안녕하십니까. 일반화약학 연소와 폭발에 대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폭발에 대한 개념을 학습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폭발이라고 하면은 화학적 변화나 물리적 변화에 의해서 급격하게 부피가 팽창하는 것을 우리가 폭발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리고 폭발을 하면은 보통 이제 압력파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고, 폭발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화약에서는 대부분 이제 산화 반응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폭발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폭발 한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리적 폭발, 화학적 폭발 뭐 이런 거 배우고, 기상 폭발, 음상 폭발, 폭발의 종류들 배웠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분진 폭발 하면서 이제 전기 폭발을 배웠었어요.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갔던 거에서 뭘 배울 거냐면, 이제 블랩이랑 이제 VCO, VCE죠, VCE. 그래서 착화 파괴형 폭발형, 그 다음에 누설 착화형 폭발인데, 이거는 화약학이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연소 공학을 조금 배우다 보면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화재 현상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참고할 만한 자료들인 것 같아갖고 자료를 집어넣습니다. 오늘 그래서 폭발의 종류, 그러니까 폭발의 종류에 대해서, 종류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착화 파괴형 폭발과 누설 착화형 폭발이 있는데, 무슨 뭐 요거 용어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화 파괴형 폭발이란 용기, 탑조류, 배관 등에서 가스가 충만되어 있을 때 주위 착화원에 의해서 착화되어 압력 상승에 의해 인한 파괴형 폭발을 말하고, 일종의 블랩이라고 하고 비등 액체 팽창 증기 폭발의 현상이 한 종류가 있고, 누설 착화형 폭발이란 용기 등에서 가스가 누설되어 주위 착화원에 의해서 착화되어 일어나는 폭발을 말한다. 일종의 증기운 폭발 현상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착화 파괴형 폭발이랑 누설 착화형 폭발을 이제 폭발의 이제 종류로 나누는데, 이 착화 파괴형이랑 누설 착화형 폭발에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용기가 그러니까 어떤 용기 안에 가연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용기를 찢으면서 가연물이 튀어나오고, 그 상태에서 공기가 혼합된 다음에 점화원이 와서 폭발을 하면은 착화 파괴형입니다. 그리고 누설 착화형은 용기는 이미 찢어진 상태예요. 찢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가 가연물이 흘러나온 다음에, 액체인 경우죠, 뭐 고체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흘러내려온 다음에 얘가 다시 기체가 돼서 베이퍼가 된 다음에 공기 중에 일종의 이제 증기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연물이 구름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구름이 되어 있는데 그 구름은 가연물과 공기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화원이 와서 그러니까 폭발을 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누설 착화형이랑 착화 파괴형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용어 설명으로 다우지수와 폭연지수, 폭연상수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이 다우지수는 미국의 이제 화학기업이에요. 화학기업에서 화재 또는 폭발 사고에 의해서 이제 예상되는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폭발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또는 화재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일어난다고 하면은 얘가 얼마만큼 폭발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피해를 줄 것인가 예상되게끔 평가를 한 거예요. 그 지수를 다우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기법은 이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질은 가연성 물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연성, 인화성 물질, 그래서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 창고 등의 주요 장치에서 과거에 발생한 화재 및 폭발 사고를 데이터베이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 빅데이터 하는 것처럼 이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용액 교반 장치다. 그러면 교반 장치를 사용하는 이제 공장들에서 뭐 그 공장들이 일어난 화재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한 거죠. 이런 그러니까 용액 교반 장치를 사용한 공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뭐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다. 5명이 죽었다, 6명이 죽었다, 뭐 또는 누가 다쳤다,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화 해갖고 얘네를 개별 단계 공정에서 폭발 위험 또는 화재 위험률을 상대적으로 지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수는 아니고 여러 사례들을 종합해갖고 이 정도 되는 위험물을 취급하고 이런 주요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정도 그 인명살상이 날 수 있겠구나 라고 데이터화한 거죠. 이게 요즘에 얘기하는 뭐랄까 기상예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화 한 거예요. 그래서 통계 내갖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폭연지수 또는 폭연상수란 밀폐계 폭발입니다. 우선 밀폐계 폭발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폭발의 개념에서 봤을 때 밀폐된 곳과 밀폐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데, 얘는 폭연상수는 밀폐계의 폭발 특성을 나타내는 함수예요. 그래서 큐빅의 실험에 의해서, 사람 이름입니다. 큐빅의 폭발 실험에서 각 물질의 최대 압력과 최대 압력 속도를 측정한 결과 최대 압력 상승 속도와 용기 부피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폭연상수 또는 폭연지수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기랑 혼합이 된 다음에 얘가 저마원이 와서 폭발을 했을 때 완전히 이제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의 압력이 상승하는 속도 그리고 부피를 이제 수식으로 나타낸 거죠. 여기까지 요런 게 있다고만, 이제 요거 수식은 보여주지 않았고요. 다우지수도 다우지수가 뭐라는 것만 얘기를 할 거고, 자세한 내용은 책 보시면 돼요. 책에 쭉 얘기 있을 텐데 그 책에 있는 거를 조금 보셔갖고 공부하셔도 되고, 이 수업 시간에는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중요하게 다룰 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비등 액체 팽창 증기 폭발, 이름도 좀 외우기 어렵죠. 자, 비등 액체, 한글말이 어려워요. 비등 액체 팽창 증기 폭발이라고 하고, 얘는 블랩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번 시간에 배울 거고, 뒤에 이제 바로 이어서 VCE라서 증기 운 폭발, 이 두 가지가 배울 건데, 아까 착화 파괴형, 뭐 누설 파괴형,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착화 파괴형 폭발, 누설 착화형 폭발의 대표적인 예로 나타난 건데,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비등 액체 팽창 증기 폭발이라고, 영어로는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앞 글자만 하고 BLEVE예요. 근데 얘를 그냥 읽으면은 우리가 believe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 블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아니면 이제 구글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블레비 치면은 블레비가 그대로 나와요. 얘는 착화 파괴형 폭발이고, 비등이란 말은 한글말로 액체가 이제 베이퍼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지금 유튜브랑 구글에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사진을 캡처해서 온 겁니다. 원래는 여기 뒤에 그 출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출처를 지금 제가 까먹고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유튜브에 있는 거를 캡처한 거고, 각각에 대해서 처음에 블레비 현상이 일어나면 탱크가 있어요. 왜냐면 착화 파괴형 폭발이기 때문에 탱크가 있고, 그 안에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가연성 물질입니다. 가연성 물질, 예를 들어 뭐 휘발유, 경유, 등유라고 할게요. 탱크 안에 인화성 액체가 들어있고, 그 밑에 화재가 난 거예요. 막 화재가 나면은 얘가 그 탱크 밑에서 화재가 막 나니까 여기 안에 있는 그 가연성 액체들이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서 얘가 베이퍼가 되겠죠. 베이퍼가 되면서 이제 베이퍼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가연성 물질의 가연성 액체의 수위는 낮아지겠고, 이게 대부분 다, 그러니까 모두 다 베이퍼가 되겠죠. 증기가 되겠죠. 뭐 기체가 된 상태에서 얘가 열이 계속 난다고 치면 이 기체가 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이 그 탱크를 막 공격을 하게 되고, 그 탱크는 압력에 못 이겨갖고 이렇게 찢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 균열이 가겠죠. 균열이 가 있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이제 화염이 여기랑 이제 닿겠죠. 그리고 찢어져 있는 상태니까 뭐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너무 높은 압력인 상태에서 얘가 용기를 찢어지면은 압력이 여기가 낮아지면서 기체가 막 뿜어져 나오겠죠. 뿜어져 나오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화염에 의해서 여기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얘가 더 많이 찢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찢어지면서 어떤 통 안에 있던 아주 압력이 높은 가연성 기체가 뿜어져 나오고, 그 상태에서 터지는 거를 우리가 블랩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위에서 이제 그 버섯 모양으로 생긴 거는 우리가 그때 블랩에 의해서 생기는 파이어볼이라고 얘기를 하고, 파이어볼을 뭐라 해야 되나, 불구라고 해야 되나, 불구? 뭐 어쨌든 파이어볼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폭발은 찢어져갖고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블레비의 특징은 뭐냐면, 과학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탱크 안에 이제 가연성 액체가 열을 받아갖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된 상태에서 압력이 올라가면서 계속 열을 가하니까 압력의 탱크를 찍고, 그 다음에 빵 터졌어요. 찢어진 상태에서 압력이 막 나오면서 여기 세 번째 단계가 없고 찢어지고 터졌어요. 그러면은 폭발이에요. 폭발인데 그 중에 옆에 화염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블레비로가 놔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게 아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블레비에 대한 그 단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단계를 보게 되면 탱크 주변에 화재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상승이 되면서 액체가 이제 증기가 되겠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지금 PSV가 작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PSV는 뭐 뭔가 이게 그 압력 조절 장치예요. 그래서 럽처 디스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 균열이 가면서 여기 안에 있던 압력이 상승되어 있는 가연성 기체들이 뿜어져 나오고,
밑에 있는 화염들이 붙어갖고 불이 붙고 그것도 못 이겨서 다시 화염이 막 감싸면서 가연성 액체가 압력이 너무너무 상승해서 빵 터져갖고 터지면서 액체가 뿜어져 나오고 그 상태에서 공기랑 혼합이 된 다음에 불이 붙는 것을 우리가 블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블랩에 대한 설명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랩이는 인화점이나 비점이 낮은 인화성 액체 또는 유류가 가득 차 있지 않은 저장 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하여 저장 탱크 벽면에 장시간의 화염으로 노출되면 상부의 온도가 상승하여 재질의 인장력이 저하되고, 즉 인장력은 그렇게 잡아당긴다는 거죠. 저하되고 내부의 비등 현상, 즉 액체가 기체화되는 현상에 의해서 압력상의 탱크 벽면이 파열되는 현상을 우리가 블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첫 장에서 나온 착화 파괴형 폭발의 대표적인 예예요. 자, 그래서 블랩에 이제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총 이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그 비점이 낮은 애들, 그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은 가연성 기체로 되려고 하는 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액체 형태냐, 아니면은 지금은 액체만 얘기했지만 고체 상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장 용기의 재질, 얼만큼 쉽게 찢어질 수 있느냐, 그 다음 내용물의 물질적 역학 상태, 그 다음에 주변 온도와 압력도 중요하겠죠. 내용물의 인화성 여부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인화성 액체를 하고, 인화성 액체가 아닌 순수 물만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막 가해지고 물이 수증기가 된 다음에 수증기가 벽면 그 저장 용기를 찢고 그 상태에서 터지는 거는 블랩이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블랩이가 맞아요. 파이어볼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아니고요. 얘가 용기를 찢어서 터트리는 것들도 수증기 같은 경우도 폭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블랩이 현상의 이제 예방 대책은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이제 용기에 있는 액체가 증기가 된 다음에 찢어져갖고 터져갖고 불이 붙고 파이어볼이 현상이 되는 게 블랩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차단하면 되겠죠. 왜냐면 뭐 예를 들고 럽처 디스크가 있어갖고 앞에, 제가 앞에 다시, 자 여기 아까 그 디스크가 있는데 얘가 그 대부분의 제 화공 반응 장치들은 이렇게 압력이 높아지면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장치를 뭐라 했냐면, 이 압력이 아주 증가했을 때 이 밸브가 자동적으로 열리게끔 하는 밸브가 있어요. 이걸 럽처 디스크라고 하는데, 얘가 만약에 압력이 너무 높아갖고 빵 터지면 얘가 기체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즉 이 벽면이, 용기의 벽면이 뿌개지기 전에 여기에 있는 밸브가 열려지는, 일정 압력이 되면 열려지는 그런 밸브가 있다고 하면은 압력을 낮출 수 있겠죠. 그렇죠? 감압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이제 밸브가 찢어져서 터지는 일은 없겠죠. 계속 불이 막 이렇게 올라가겠죠. 또는 화염을 아예 닿지 않게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뭐 지하 탱크에 설치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외벽에다가, 지금은 쇠로 되어 있는 거를 가정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열 전달이 안 되는 거 뭐 콘크리트로 얇게 뭐 도포를 했다 그러면 단열 조치가 되겠죠.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냉각 살수 장치 위에다가 이제 화재가 났는데 옆에서 물을 계속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액체가 증기로 되지 않겠죠. 온도를 계속 낮춰주니까. 또는 뭐 주위에 이제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액체가 만약에 화염이 났다고 하면은 지금 럽처 디스크로 여기 터지지 말고 여기다 밸브 달아갖고 옆으로 이렇게 쭉 뺄 수도 있잖아요. 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얘기를 안 할 건데, 그 유류 탱크 화재에 보면은
그 고양시 저유소 화재? 저유소 같은 데는 그 만약에 탱크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기가 막 몇 천만 리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나면은 위에 여기가 화재가 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구멍을 뚫어갖고, 구멍이 원래 있어요. 구멍이 있어갖고 위에다는 그 우리가 거품을 막 쏴요. 우리가 그 빨래비누 또는 이렇게 뭐라 해야 돼, 그 애기들 장난치는 그 거품놀 있잖아요. 그 거품을 위에다 막 쏜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쏘면 여기에 덮이겠죠. 그리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놓고 액체를 중간에 계속 빼는 거예요. 그리고 요 거품이 있는 위에 부분은 남겨놓고 밑에 액체를 계속 빼는 거 수도 있겠죠. 거품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가연성, 아니 그 가산점 중에 산소를 차단할 수도 있겠고, 가연물이 생성되는 걸 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긴급 이송을 취하여야 한다라는 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방대책. 그리고 가연성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유도구를 설치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블레비에 대한 거고,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증기운 폭발입니다. 증기운 폭발. 자, 증기운 폭발은 누설 착화형 폭발이에요.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설 착화형이니까, 아까 블레비는 탱크가 그러니까 내부 압력이 너무 높아갖고 찢어지는 건데, 얘는 우선 찢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탱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액체가 막 나오게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인화점이 조금, 아니 인화점이래요, 증기압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가연성 액체가 이제 증기화 돼갖고 공기 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구름 형태로 돼 있고, 그러니까 빨리 많이 날아가는데 얘가 또 무거워. 그래서 액체가 막 흘러내려온 상태에서 얘가 증기가 돼갖고 위로 간 다음에 퍼지거나 아니면 내려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이랬는데, 그 안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뭉쳐져 있고, 그 상태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옆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은 그 뭉쳐져 있는 구름이 터지는 거를 증기운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퍼 클로우드 익스포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 지금 구름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꼭 요 지금 단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강의실 같은데 이렇게 구획된 곳에다가 휘발유를 뿌려놓고 불을 지르지 않고 계속 놔뒀어요. 그러면은 휘발유가 이제 휘발유 가스가 돼갖고 그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어디야, 천정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또는 LPG 가스도 마찬가지죠. LPG 가스도 이제 된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그 위에 천장에 가연성 가스가 아주 가득 찬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가득 찬 상태인데 얘가 바람이 안 불어갖고 그 안에 뭉쳐져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래요. 저라 그러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영향에 의해서 점화원이 되면 그 뭉쳐져 있는 구름이 터질 수도 있겠죠. 그것도 증기운 폭발입니다. 증기운 폭발은 그래서 앞에서 이제 증기운 폭발 우선 마무리하고 갈게요. 요거 읽어보고 갈게요. 저장 탱크에서 유출된 가스가 대기 중의 공기와 혼합하여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떠다니다가 발화원, 스파크 같은데 어떤 에너지에서 만나서 발생할 수 있는 격렬한 폭발 사고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중에서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방된 공간에서의 폭발을 UVCE 라고 하며 위험성은 폭발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블랩이랑 VCE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그래서
블레비는 착화 파괴형이고 얘는 누설 착화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는 구분은 용기가 찢어진 상태, 그러니까 압력에 의해서 찢어져서 터지는 거는 착화 파괴형이고, 용기가 찢어져 있는 상태에서 액체가 날아온 다음에 다시 그 공기랑 섞여갖고 터지는 거는 증기운 폭발이에요. 얘는 누설 착화형입니다. 조금 다르죠. 자, 그런데 증기운 폭발은 블랩이랑 뭐가 다르냐면, 증기운은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증기운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구름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폭발이라고 하면은 물리적이건 그러니까 화학적이건 물리적이건 화학적인 건 간에 폭발 속도, 그러니까 화재 연소 속도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서 부피 팽창이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증기운 폭발은 그 구름 형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개방형 상태에서 얘가 공기랑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연소 속도가 그렇게 빨리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화염으로 이렇게 쿵 이렇게 되지, 얘가 빵 터져갖고 이렇게 팍 터지거나 그럴 게 없어요. 그래서 증기운 사고는 폭발보다는 화재가 되게 일반적이고, 연소 에너지의 20% 정도만 폭풍파, 즉 압력으로서 전환될 만큼 폭발률이 작아요. 자, 증기운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발화 확률도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누출된 가연성 증기가 양론비에 가까운, 양론비라는 거는 우리가 그 화학에서 투입된 만큼, 투입이 얼만큼 됐으면 나오는 정도의 비율을 양론비라고 그래요. 우리가 화학 양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까운 조성의 그러니까 양론비에 가까운 조성의 가연성 혼합기체를 형성하게 되면 폭갱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랩이랑 VCE랑 비교하게 되면 블랩이가 더 위험해요. 왜냐면 블랩이 같은 경우는 폭발하면서 용기가 찢어지면서 용기가 갖고 있는 그 쇳덩이들이 날아가는 확률도 있고, VC랑 블랩이랑 발생하는 확률도 블랩이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증기운 폭발은 일어나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잘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래도 이론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갑니다. 증기운 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살펴보면, 증기운의 발화 확률, 그러니까 불이 붙는 확률이랑 증발된 물질의 분율, 여기서 분율이라고 하면은 비율을 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분의 100 중에 50 그러면 50%잖아요. 얘를 100분율이라고 하잖아요. 분율이라고 하면 비율이에요. 그래서 증발된 물질들이 얼마만큼 증발되는 비율을 증발 물질의 분율이라고 했고, 방출된 양도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되게 양이 많이 방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증기가 되더라도 결국은 생성되는 거는 많은 거니까요. 폭발 효율도 영향을 미치고, 방출에 관계된 발화원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발화되기 전 증기운이 움직이는 거리인데, 이건 뭐냐면 증기운이 우선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위험물 탱크가 있고 이거 찢어져 갖고 액체가 있는 상태에서 증기운이 됐는데,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와서 불었어요. 바람이 불면은 얘가 증기운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또는 바람에 의해서 희석될 수도 있겠죠. 움직인다는 거리는 움직이고 나서의 희석되면서 발생하는 가산점 중에서 가연물의 양 또는 산소 공급의 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화원은 어차피 밖에서 오는 거고,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적정히 이루어져 있고 좁은 공간에서 많이 있어야지 폭발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움직이면서 그 두 가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물질이 폭발할 수 있는 한계량 이상의 존재도 중요하죠. 그래서 연소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화재기보다 폭발의 확률이 높아야지 증기운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증기운이 착화되기까지의 시간의 지연도 중요하죠. 그래서 천천히
되느냐 아니면 급격한 에너지를 주느냐.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 화약에 대해서 배울 텐데 초반에 에너지를 얼마만큼 가하느냐도 화재가 될 수 있고 폭발이 될 수도 있고 폭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기형 폭발의 예방 대책은 휘발성이면서 가연성인 물질을 저장 취급할 때는 재고량을 낮게 유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걸 해놨는데 구멍이 뚫어지면은 많이 흘러나오게 나오고, 많이 흘러나오면은 조금씩 증기가 나타나도 증기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되고, 될 수 있다니까 낮게 재고량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우 낮은 농도에서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검출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센서, 가스 감지기 센서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누설 시 초기의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중지될 수 있도록 자동 블럭 밸브를 설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거를 설치할 수도 있겠죠. 착화 방지를 위한 안정장치를 설계할지라도 제어가 불가능하므로 가스나 증기 누출을 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대책으로 알려주고요. 자, 수업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앞에 오늘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났죠. 자, 오늘 했던 걸 조금 기억해 볼게요.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마지막으로 연소와 폭발에 대한 개념은 마무리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화약류 반응에 대할 건데,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개념 정리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로 공학적으로 이제 연력학적인 반응들을 얘기를 할 거고, 뭐 수학 수식들이 나올 거예요. 조금 지루할 거예요. 조금 화약류 관리기사나 화약류 제조기사 같은 데에서는 깊게 다루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학 수업이다 보니까 요 내용을 다룰 텐데, 이 내용이 다루어지려면 오늘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연소와 폭발에 대한 기본 개념들, 그래서 연소의 기본 개념들, 그다음 폭발의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가면, 우리가 연소 이론 시간에는 잠시만요. 제가 좀 PPT 좀 볼게요. 뭘 배웠는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연소 이론 시간에는 연소란, 그래서 연소의 정의를 배웠었죠. 빛과 열과 산화 반응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연소의 3요소 가산점 배웠었죠. 그리고 가산점에 대한 각각에 대한 가연물이 될 수 있는 것들,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것,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것. 근데 산소 공급원에서는 우리가 할로겐적 원소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연소가 일어났을 때의 온도에 대한 정의, 그래서 인하점, 발화점, 연소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플래시 포인트 얘기했었고, 파이어 포인트, 캐시 포인트 이런 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연소가 일어나려면은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적당하게 섞여야 되는데, 이 적당하게 섞이는 거를 우리가 폭발 범위, 연소 범위, 뭐 연소한 게, 폭발한 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폭발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폭발이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물리적인 건, 화학적인 건 간에 부피가 현저하게, 그러니까 부피가 급격하게 증가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우리 화약에서는 대부분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아레니우스식을 잠깐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속도상수 K는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이스포네셜 마이너스 RT분의 2A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야 되고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야 되고, A가 있다고 하면은 그 물질 자체에 부딪히는 빈도가 높아야 되고, 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폭발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폭발의 종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물리적 폭발, 화학적 폭발, 그 다음에 뭐 기상 폭발, 응상 폭발 이런 거 얘기했었고, 분진 폭발 이런 걸 얘기했었고,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이제 그 폭발 관련 용어에서 착화 파괴형 폭발, 그 다음에 누설 착화형 폭발이라고 얘기했었고, 착화 파괴형 폭발에서는 블레비, 누설 착화형 폭발에서는 증기운이라고 얘기했고,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압력에 의해서 용기가 찢어지면은 착화 파괴형이고, 용기가 압력에 의해서 찢어진 게 아니라 원래 찢어져 있어갖고 용액이 흘러내려와서 그 다음에 구름을 만다면 증기운 폭발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무리고,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화약류 반응, 그리고 연소와 폭갱, 한소평형 폭발 에너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